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과세 제도가 지금 2022년 1월 1일 이후로 늦춰졌는데요. 원래 기존의 세법 개정 안에서는 21년 10월 1일 이후서부터 이제 과세를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3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요. 이거 지금 3개월만 늦추자 해가지고 3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1일서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법이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리고 6개월 이내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이제 세법 안대로 다음 달서부터 10월서부터 바로 과세를 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통해서 세금 정보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우리 이제 비거주자들 있죠.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 이걸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출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개인소득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득 구분이 있죠. 뭐 이자면 이자소득, 배당이면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방법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금액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한 다음에 그 나온 과표에서 20%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 나온 세금을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란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소득들은 그 개인소득세를 합쳐야 되죠. 이자면 이자, 배당, 근로가 있으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자, 배당이 그 합산 대상이 되면은요. 근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소득은 이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합산해서 그 납부를 안 하고 따로 그 소득만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게끔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 과세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 5월에 다른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이제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거주자의 경우 밑에 부분 보시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제 원천 징수도 하는데 양도가액의 10% 또는 그 차익이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이제 이익을 본 부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의 20%둘 중에 작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분기별로 이제 과세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우리 이제 기존의 지급명세 신고처럼 이제 소득 자료 확보를 위해서요. 아, 그리고 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소득 포착이 쉽지 않으니까 그 개설한 계좌도 해외 금융 계좌에 포함시켜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존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매년 다음 연도 6월 달에. 그래서 매월 말 잔액이 5억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할 때 포함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 점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은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 있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이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이제 시행이 이제 과세가 개시될 예정인 그 과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